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입니다. 저는 단장을 맡은 강덕구 의원님입니다. 우리 진상조사단에 강민정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4일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민사구에서 전학 갔던 반포구를 방문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강민정 의원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2월 반포구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졸업 바로 직전인 이틀 전에 그것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생기부 학폭 기록 삭제가 과연 공정하고 타당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반포구 교장, 교감, 그리고 당시 정군의 담임병사, 그리고 당시 학폭 업무 담당 교사,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 과장, 장학사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기록 삭제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원칙상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을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전에 기록 삭제가 가능하다는 외외 조항이 있습니다. 반포구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어떤 학생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 측은 몇 차례 통상적인 상담을 했다고는 하지만 상담 기록이나 일지조차도 없습니다. 심지어 반포구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강제 전학을 오게 된 경위조차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학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학교 측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비교육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당시 반포구의 학폭 삭제 판단 근거로 삼은 내용은 학생, 학부모 면담, 담임교사의 의견서, 교과 담임교사들의 의견 청취가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자녀의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중요한 상황에서 정순신 전 검사는 어떻게든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모든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는 무슨 근거로 정군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반포구는 학폭이 매년 5건 이내로 발생할 만큼 빈도가 많지 않음에도 강제 전학으로 본교에 전학 온 정군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둘째, 반포구에서 열린 학폭심의위원회 의원들의 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었고 6명이 출석했습니다. 출석한 의원 중에는 경찰, 변호사, 의사,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2명이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전원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났는지 혹은 정순신 전 검사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든 자녀의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또다시 권력의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닌지 제기되는 의혹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삭제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핵심적인 부분인데도 해당 변호사는 신문 요지를 핑계로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 중차대한 대학 입시 상황에서 서울대와 반포구 사이의 내부 결제 등 정식 공문도 없이 이메일로 서류가 주고받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포고는 정군 관련 정시 원서 접수 이후에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부터 정군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생기부에 학폭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담임교사 확인이 필요한데 공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임교사 서명 후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4 한 장 분량의 의견서를 기술해 메일로 서울대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서울대는 규정상 징계 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메일로만 중요 입시 서류를 주고받아도 되는 건지, 감점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사정 원칙, 정시 모집 평가 계획 등에 이메일로 받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포고 또한 이메일로 중요 입시 서류를 보낼 때 내부 결제 없이 보낸 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 입시는 학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사소한 점수 차이로 응시 학생들 사이에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어지고 한 학생이 붙으면 다른 학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대학 입시에서 그것도 국내 최고 명문대라고 하는 국립대 서울대학교가, 그리고 강남 8학구를 자랑하며 매년 수십 명씩 서울대를 보내는 반포고가 내부 결제 없이 이메일로만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대와 반포고는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과 반포고 모두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한 연장과 대입 의무 반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해자 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결국 학폭도 줄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오히려 학폭이 줄기는커녕 학폭에 대해 예방 중심의 강화, 피해자 보호, 중심주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학폭 대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와 정책 설계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월 초 발표할 교육부 학폭 대책에 엄벌주의만 강화시켜 학폭의 사법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순신 전 검사의 인사참사의 중요 근거가 되었던 아들의 학폭에 대해 오는 31일 국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를 통해 이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청문회에 당당히 나와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저희 진상조사단도 이 문제를 끝까지 밝혀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제도 개선 등 본질적인 학폭 대안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